회사가 문을 닫을 때, 그냥 회사가 망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근데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법인 파산 선고 시에 이 법원이 대표이사한테 직접 경고하는 내용들, 또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법적 책임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그 홍연필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 파산 관제인 TV에서 다룬 내용을 좀 바탕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네, 맞습니다. 법인 파산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회사 문 닫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법원은 파산 선고 딱 내리면서 동시에 대표이사한테는 이런 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도 따른다, 이걸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고지를 하는군요, 직접. 그렇죠. 만약 이걸 어기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의 어떤 법적인 행동, 이게 이제 시험대에 오른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표이사가 딱 마주하게 되는 그 핵심적인 법적 위험, 이게 뭔지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 그러시죠. 우선 파산 선고가 딱 내려졌어요. 그럼 회사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표가 이제 뭐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지는 건지? 네, 정확합니다. 선고가 나는 그 순간 회사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완전히요? 네, 모든 권한이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제인 이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넘어가요. 그럼 만약에 대표이사가 선고 이후에 뭐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자산을 막 처분하려고 하면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요. 또 채권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랄까, 개인 파산하고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이제 관제인한테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대표이사의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네요.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의무 같은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설명 의무라는 거예요. 설명 의무요? 네. 파산 관제인이나 아니면 채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뭐 파산 경위라든지 회사 재산 상태 같은 거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표이사는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협조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요청이 아니라 의무군요. 맞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죠. 왜냐하면 관제인이 회사의 뭐 숨겨진 자산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걸 파악하려면 대표이사의 설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정보를 다 제공해야 한다. 이게 관건이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안 하거나 혹시 뭐 거짓말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로 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설명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하면요. 법에 따라서 설명 의무 위반죄 또는 허위설명죄가 성립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까지요? 네. 최대 1년 이하 징역까지도 가능하고요. 파산관제인이 이런 경우에 직접 고소하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좀 숨겼을 뿐인데 이게 개인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아예 뭐 법원 같은 데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타나는 경우도 문제가 되겠네요. 가끔 뭐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죠. 파산관제인이 설명하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거나 또 법원에서 조사를 위해서 소환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면 법원에서 강제로 구인할 수 있어요. 구인요? 직접 데려온다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강제로 데려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인불응죄에 해당하고요. 이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절차 자체를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간주돼서 좀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도피 같은 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죠. 이야, 정말 무섭네요. 근데 이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범죄로 사기 파산죄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좀 어떤 경우인가요? 정말 작정하고 속이는 그런 경우인가요? 네, 맞아요. 사기 파산죄는 그야말로 채권자들한테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파산 직전에 회사 재산을 몰래 빼돌려서 숨기거나 아니면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하는 행위요. 아, 재산을 빼돌리는 거. 네. 또는 실제로는 빚이 없는데 허위로 막 빚을 만들어서 회사 부채를 부풀리는 행위. 이것도 해당되고요. 빚을 늘리는 척하는 거군요. 그렇죠. 또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중요한 회계장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아예 안 만들거나 엉터리로 적어놓는 행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기 파산조에 해당합니다. 이건 정말 명백하게 대표이사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때문에 처벌받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정리해보면 법인이 파산할 때 대표이사 개인은 크게 3가지 종류의 형사처벌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가 방금 말씀하신 재산을 빼돌리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사기 파산죄. 네. 둘째는 파산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설명 위반죄. 맞습니다. 허위 설명 포함해서요. 네. 그리고 셋째가 법원 소환에 불응하는 구인 불응죄. 그렇죠. 이 모든 게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이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회사 자체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 책임입니다. 네. 따라서 법인 파산 절차에 일단 들어서면 대표이사는 본인의 어떤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성실하고 정직하게 협조해야만 합니다. 그게 또 법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이 법인 파산이라는 게 단순히 회사의 재무적인 어떤 종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아주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계시다면 회사의 운명과는 또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이렇게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 파장이 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파산 시에 대표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라는 아주 강력한 위험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회사가 파산이라는 그런 막다른 길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그 전에 대표이사가 경영상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위험 요소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미리 알았다면 의사결정이 달라졌을까?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